트럼프의 실각 가능성 분석, 정치적 위기와 재선 실패 시나리오 종합평가. 트럼프의 현재 정치적 입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신분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며 확고한 통제력을 행사 중인데, 당내 비판 세력이 대부분 정계를 은퇴하여 반대 목소리가 약화되었고,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장악하는 등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이 탄탄한 상황입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2번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증가되고 정서적 당파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젊은 남성 유권자층의 지지 기반을 계속 확보하는 동력을 받아 현재까지도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도전과 리스크. 권력남용 및 의회조사 방해 혐의로 2019년 첫 번째 탄핵된 트럼프는 2020년 2월 상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국회의사당 폭동선동 혐의로 2021년 두 번째 탄핵되었으나 2021년 2월 상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된 후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유죄 판결받은 전과자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지속적인 정당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2025년의 행정명령들이 권력남용 논란으로 새로운 탄핵 조사의 빌미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트럼프의 법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와 높은 탄핵 문턱으로 인해 단기적 실각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2026년 중간선거 결과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공화당 내부 역학관계. 현재 공화당 내부 역학관계를 보면 먼저 확고한 통제력 요소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하였고,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마이클 와틀리를 임명하며 당 조직을 장악하였으며 주 단위 및 지역 단위까지 공화당이 조직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당내 반대파 현황은 리즈 체니 등 주요 비판 세력이 대부분 정계 퇴진을 하는 등 가시적인 반대 목소리가 거의 사라져 내부 비판보다는 정책 실행 방식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자 포용 전략으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과거 대선 경쟁자를 핵심 직책으로 임명하며 이전 경쟁자들을 지지 세력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잠재적 균열 가능성을 보면 H-1B 비자 정책을 둘러싼 과거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배넌 간의 이견이 심각했던 점과 마가 의제 추진 방식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는 등의 트럼프의 급진적 정책에 대한 일부 온건파의 우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 논쟁은 트럼프의 마가 의제를 추진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정책 추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며 보수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적 논란과 법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3가지를 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베네수엘라 출신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는 등 이민 정책을 강화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와 권익단체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연방정부 내 모든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차별적 영향 법리 지원 규정을 폐기하면서 인권단체와 ACLU,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논란과 스케줄 F 행정명령 복원으로 공무원 신분이 약화되고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정부 효율성 부서가 신설되면서 연방 공무원 노조의 법적 대응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으로 보수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함으로써 결집력이 강화된 반면 법조계, 시민단체, 주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법적 저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럼프의 논란적 정책들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나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정치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과 사회적 분열.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 4월 28일
안식처 관할 구역 목록 작성 및 연방기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는 범죄자 외국인 단속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2025년 3월 15일 베네수엘라 출신 조직 트렌데 아라과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을 적용하여 발동하며 취임 첫날 군대의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의 주권, 영토 보전,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국경 봉쇄에 군사력을 동원하고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인 임시보호 신분, TPS 종료를 추진하는 등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저항은 다음과 같이 표출되는데 전국 일용노동자 조직 네트워크의 이민세관 단속국 급습에 대비한 권리알기 교육 실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이 대학과 초중고교에서 IC,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에 항의하는 동맹휴업을 주도하고 있고 연방법원이 베네수엘라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사법부의 제동이 일어나며 동시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조직적 저항과 지역사회 기반 보호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의 풀뿌리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DEI 프로그램 폐지와 문화전쟁. 트럼프는 재취임 첫날 연방정부 내 모든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25년 4월 23일 기회균등과 능력주의 보건 행정명령으로 차별적 영향 법리 지원 규정을 폐기하며 대학평가 인증기관이 DEI 관련 요건을 강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위를 정지 또는 박탈하겠다고 압박하였는데 이에 따른 반발로 전미 고등교육기관 다양성책임자협회와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DEI 프로그램을 축소했으나 다수 기업은 여전히 유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소비자들은 DEI 후퇴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계획하는 등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DEI 프로그램 폐지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소수자 집단과 진보 진영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여 2026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구조 개편의 위험성. 연방정부 구조 개편 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스케줄 F 행정명령 복원의 주요 내용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공무원을 해고가 쉬운 직위로 재분류할 수 있고 공무원 신분 보장 무력화로 정치적 충성도에 따른 인사가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재취임 첫날 바로 복원된 핵심 정책입니다. 둘째, 정보 효율성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백악관 내 특별 조직으로 이 부서는 규제 철폐, 예산 삭감, 연방기관 구조 조정을 주도하며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정부 구조 개편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셋째, 연방기관 통폐합 정책으로 연방조정활선청,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 등 기관을 폐지하고 교육부와 국립해양대기청을 해체 또는 기능의 축소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정치적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견제와 균형 원칙이 약화되고 대통령 개인 의지에 따른 정부 운영 가능성이 증가되어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충성심에 기반한 인사로 행정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손상되며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 폐지 등 주요 개편은 의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우나 스케줄 F와 같은 행정명령은 행정부 권한으로 즉시 추진이 가능하여 8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 구조 개편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행정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 요인입니다.